안녕하세요. 박대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8-4 비등방형 필터링 파트를 맡게 되었고요. 비등방형 필터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비등방형 필터링 개념을 하기 전에 여기서 픽셀 발자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뭔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픽셀 발자국은 우리가 화면에 1920, 1080, 1680, 1080, 10, 음, 1080, 뭐 이런 식으로 화면에 픽셀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 네모가 연속적으로. 그리고 이때 이 해당 하나의 이 픽셀은 하나의 색상을 표현을 하죠. 하나의 색깔을 RGB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 요거를 픽셀을 쳐볼게요. 이 네모를. 그러면 이 하나의 픽셀, 즉 이 하나의 네모는 하나의 색상만을 표현할 수 있는데 게임 세상에서 실제 게임 세상에서 이 하나의 픽셀이 담당하는 구간의 영역이 얼마나 되냐를 얘기하는 게 픽셀 발자국입니다. 즉 하나의 픽셀이 얼마만큼의 게임 영역 공간을 담당하냐, 출력하냐, 색상을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요게 다 게임 월드예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게 됐을 때 게임 월드에서 지금 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네모가 픽셀 발자국이에요. 그러면 픽셀은 결국은 하나의 색상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이 색상들을 자기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곳에 있는 담당하는 영역에 있는 색상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하나의 색상, 즉 하늘 색깔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픽셀 발자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등방형 필터링을 알아보면 아니소트로픽 필터링, 네, 비등방형 필터링을 알아보면 이전까지 픽셀 발자국은 정사각형 등방형의 영역으로 했습니다. 사실 실제 픽셀 발자국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게임 월드라고 쳐볼게요. 요 왼쪽 그림을.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원근감을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여기 있고 그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게임 세상이 일단 이쪽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이쪽으로 지금 보니까. 그러면 원근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이쪽에서 이제 한 점으로 만나도록 되겠죠. 먼 거는 작게 보일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근감을 다 무시하고 일단 픽셀 단위로 탁 이렇게 네모를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이 선과 이 선을 그렸어요. 그게 실제 월드에 미치는 공간, 실제 월드에 미치는 것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화면에 있어서 딱 여기 선을 제가 지금 카메라 입장에서 카메라를 딱 그렸다고 칠게요. 제 마우스로 쑥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앞에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 카메라 위치에서 5만큼 떨어진 거리예요. 5만큼 떨어진 거리. 그렇죠. 뒤에서는 60만큼 떨어진 거리예요. 5만큼 떨어진 거리, 60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선을 딱딱 그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 게임 월드에서는 나는 5만큼 떨어져 60만큼 떨어진지 모르고 그냥 똑같은 길이로 선을 그렸는데 실제 원근감을 나타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비등방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뒤가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거 원근감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이 선의 길이를 수치를 조정을 했었었는데요. 이 수치에서는 사실은 앞에 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20만큼의 길이로 그릴 거예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40에서 40, 80만큼의 길이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에 그린 선과 똑같은 길이로 보이려면 더욱더 길게 그려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자, 제 마우스가 보이네요. 대부분의 픽셀 발자국은 비등방형이며 기울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픽셀 발자국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 있는 것과 파란색 아니요 뭐 이걸로 할게요. 멀리 가까이 있는 것과 이 멀리 있는 이 선이 지금 봤을 때 같은 길이로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픽셀 발자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고전적인 민매핑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비등방형 필색 뭐 이거 뭐 네. 말이 람다를 계산하기 위해서 발자국의 긴 변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요 변을 사용했다는 건데 요 변을 사용한 문제가 뭐냐면 조금 덜 정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긴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m 곱하기 m 크기의 등방향 발자국 사용과 그냥 동일한 거예요. 여기의 길이가 여기 조그만 거 길이가 뭐 n이고 여기의 길이가 m이면 그냥 이걸로 해버리면 그냥 사실 m 앞에 것도 m으로 했을 거니까 민맵을 똑같은 걸 적용시켜서 이렇게 생겨서 등방형 필터링과 똑같이 된다는 건데 그럼 그냥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짧은 이 선으로 하겠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이게 이제 비등방향 필터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픽셀 발자국이 차지하는 영역의 색채만 필터링 하겠다. 그러면 이 앞부분 좁잖아요. 그러니까 더 좁은 면적의 공간을 하나의 픽셀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더 블러 효과, 즉 색상이 여러 개가 하나의 평균값을 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번지는 게 줄어든다. 이 개념이 비등방향 필터링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비등방향 필터링 개념이고요. 그러면 비등방향 필터링을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쓸까? 중에서 하나를 봤을 때 비등방향 필터링 알고리즘 중에 직사각형 픽셀 발자국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직사각형으로 하겠다. 근데 정사각형을 이렇게 이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일단 세 개를 이어 붙인 거니까 이 세 개의 하나의 샘플점들을 찍습니다. 그죠? 하나의 샘플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다 보관을 해서 겹선형 보관을 해서 그 세 개 보관한 거에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내용입니다. 결국 네모를 이렇게 여러 개를 쭉 이어지게 찍은 다음에 각 찍은 네모마다의 처리를 따로 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각 등방형, 즉 각 네모 영역마다 샘플점이 정의가 되고 샘플점이 정의가 됐죠, 아까 여기서도. 그 다음에 발자국 길이가 이거는 각각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정해진 레벨에 대해서 각 샘플마다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각 점마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점을 평균을 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직사각형 픽셀 발자국 비등방향 필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모는 제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PPT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윗부분을 쓰면 아까 봤듯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각형의 아랫부분 낮은 레벨 텍스처 영역을 쓰기 위해서 사각형의 짧은 변 사다리꼴의 짧은 변을 여기를 사용해서 더 낮은 레벨의 텍스처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이 짧은 변을 사용한다는 거는 요게 길이가 만약에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요 짧은 변의 길이가 2고요. 요 긴 길이가 8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짧은 변이 2고요. 요 긴 게 8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레벨 즉 민맵에서 민맵을 구하는 이 람다 구하는 식이 로그 2의 m이었습니다. 즉 이 m의 수치가 2라는 거고요. 짧은 변 사용하게 되면 긴 변 사용하게 되면 8 m이 8인 8로 들어가는 민맵의 레벨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럼 얘는 로그 2의 2는 1 로그 2의 8은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민맵에서 1레벨 걸 사용하고 얘는 민맵에서 3레벨 걸 사용한다. 근데 민맵을 큰 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픽셀의 색상을 조금 더 정확한 걸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한 점을 탁 찍으면 이 점이 찍힌 이 모든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이걸 다 할 텐데 여기서 딱 찍으면 하얀색만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민맵의 레벨을 최대한 작은 거 민맵을 최대한 큰 거 사용해서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형 보관 비등방향 필터링 이걸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등방향 필터를 안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가 좀 뿌옇게 나오죠. 뒤로 갈수록 지금 이게 더 커질 텐데 이거를 그냥 계속 이 큰 변의 길이 걸로 쓰니까 보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거에서 앞쪽 거를 쓰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게임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실제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제가 GT를 하나 캡처했거든요. GT 실제 설정 화면인데 여기서 이방성 필터링이 비등방향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4인 상태에서 캡처를 했는데 끄기도 있고요. 끄기는 그냥 요 상태 왼쪽 상태고요. 뭐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몇 개 그릴 거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을 얼마나 길게 확인할 거냐. 이 삼각형을 몇 개 그릴 거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8이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텍스처링과 조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5장에서 폭모델을 배웠거든요. 어디지? 네, 일단 그냥 보면 폭모델에서 이게 폭모델을 여러 가지 걸 다 합쳐서 하나의 걸 뽑아내는 식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D, S, 아니 여기 봐, S, A 뭐 이렇게 있는데 디퓨즈, 스페큘러, 그죠? 디퓨저, 스페큘러, 앰비언트, 발산광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값을 뽑아내잖아요. 그때 원래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 MD를 상수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MD의 값에 이미지 텍스처 색상 값을 넣어서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즉 이 조명 공식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냐를 다루는 파트예요. 이거는. 네. 뭐 이거보다는 일단 요게 중요한 것 같고요. MD 값에 우리가 실제로 뽑아낸 이미지 텍스처 색상 값을 넣어서 이 공식을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4는 이 비등방향 필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냥 사다리 꼴이다. 실제 픽셀 발자국 사다리 꼴에서 앞부분을 쓴다. 앞부분으로 민맵 레벨을 결정한다. 까지가 비등방향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